안녕하세요. 이상큐브2 채널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얼마 전에 공개된 러시아의 체크메이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발표한 5세대 전투기 체크메이트는 설계를 담당한 수호의 설계국을 가리키는 SU와 발표된 기체에 그려진 숫자 75를 조합해 수호의 75로 불리고 있으나 이는 정식 명칭이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5세대 전투기 체크메이트는 기체에 75라는 숫자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수호의 75라는 숫자 자체는 수호의 설계국에게는 행운의 숫자이며 75라는 숫자를 뒤집으면 57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개발 관계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2011년에 공개되었던 러시아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의 57의 프로토타입에도 오리 날개에 7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개발 관계자에 의하면 75라는 숫자는 러시아의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프로토타입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체크메이트의 기체에 75라는 숫자가 써진 것은 발표한 기체는 전시용 모급이 아니고 비행 가능한 프로토타입이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75라는 숫자는 향후에 취득할지도 모르는 정식 모델 넘버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덧붙이면 수호의 설계국의 모 회사인 통일항공기 제조회사는 075나 5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던 T-50 팍파에 2017년에 57이라는 모델 넘버를 넣은 것은 F-22와 F-35의 능력을 겸비했다는 의미이며 즉 22+35는 57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히고 있어 러시아 군용기 명명 규칙도 유연성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F-35나 중국의 J-31과 경쟁하기 위해 설계된 체크메이트는 쌍발기의 수호의 57보다 경량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57보다 작고 경쟁 관계를 의식하기 쉬운 F-35의 35나 J-31의 31에 가까운 숫자를 채용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러시아 공군을 위해 수호의 75라는 명칭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개발 관계자는 언급했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모델 넘버를 취득하지 않고 75를 그대로 채택해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수호의 75라는 모델 넘버는 정식으로 취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체크메이트라고 부르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스텍의 정식 프레스 릴리즈에서는 LTS 체크메이트라고 부르고 있어 수호의 75 체크메이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해외의 미디어들 뿐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미국의 A-10기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가 통과시킨 2022년도 국방권한법에서 미 의회는 미 공군의 A-10기의 퇴역을 다시 저지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 국방예산을 심의하던 미 의회의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7,150억 달러의 예산안을 거부하고 253억 달러를 추가한 7,403억 달러의 국방예산안을 압도적 다수로 승인했습니다. 이 중에는 미 공군이 요구했던 레거시 플랫폼, 즉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강대국 간 다툼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 정리에 대한 답변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 공군은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 간 전투에 도움이 되는 B-21의 도입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자금을 돌리기 위해 2022년도에는 F-15CD 48대와 F-16CD 47대, A-10 42대와 KC-130 18대, KC-10 14대와 EA-4대, RQ-4 20대, C-130H 10세대를 처분해 자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미 의회에 제안했으나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는 A-10기의 처분을 금지한다라고 국방권한법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미 공군은 A-10기는 주날개와 항공전자의 장비 교체 등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하므로 여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공군에서 미래계획 입안 및 각 프로그램 분석 평가를 담당하는 데이비드 나움 중장은 현재 규모대로 A-10기를 유지한다면 올해와 내년 사이에 인도돼 91대의 F-35A를 충분히 정비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부족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자금을 들여 엔지니어를 신규 고용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경험 많은 엔지니어로 활약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 의회의 상원 군사위원회는 KC-130 공중급유기 18대와 KC-10 공중급유기 12대를 퇴역시킨 것은 인정했지만 미 공군이 KC-46A와 차세대 공중급유기 KCG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브리지 탱커를 KC-46A의 원격 비전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될 때까지 도입을 금지한다고 국방권한법에 담고 있습니다. 브리지 탱커는 비개발 상태로 조달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잉의 KC-46A와 에어버스의 A330 MRTT의 싸움이 될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미 공군은 아직 개발이 안 된 브리지 탱커 공중급유기 개발 프로그램을 조기에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보잉 KC-46A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된다 해도 2023년 이후에나 해결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 미국이 차세대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을 시작한다면
에어버스의 A330 MRTT가 유리하게 되므로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는 KC-46A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브리지 탱커 프로그램을 연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미 의회 상원이 승인한 국방권한법 중 F-15CD와 F-16CD, E8과 RQ-4 처분과 MQ-9의 조달 중단을 제한한다라는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 의회가 미 공군의 요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접 항공 지원에 특화된 A-10은 확실히 뛰어난 항공기임에는 틀림없으나 해상에서의 전쟁이 주전장이 되는 중국과의 싸움에서 A-10기가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고 미 공군은 현재 보유 중인 A-10 281대를 최종적으로 퇴역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이며 A-10기 모두를 퇴역시키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므로 미 의회의 상원에서 A-10기의 일부 퇴역을 불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미 의회의 상원 군사위원회가 승인한 국방권한법은 본회의 표결도 끝나지 않았고 하원 군사위원회가 책정하는 국방권한법과 맞물려 있으므로 이 내용은 확정사항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상원은 도대체 언제까지 미 공군이 A-10기를 유지하게 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입니다. UAV는 그동안 다른 전력의 들러리였으나 마침내 세계 최초로 UAV를 훈련 주체로 삼은 블루가디언 국제훈련이 이스라엘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이 운용하는 항공기의 총 비행시간 대비 무인 항공기 비중은 80%에 달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UAV를 이용한 전술은 점점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UAV를 구매한 국가들은 훈련이 미흡해 국제 공동훈련을 통해 경험과 운용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 공군과 이탈리아 공군에서 UAV 운전원 2개 팀, 영국 공군과 프랑스 공군, 독일 공군에서 각각 1개 팀이 이스라엘 중부의 팔마임 공군기지에 집결하여 이스라엘 공군의 지도하에 일주일 만에 헤르메스 450 운용법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복잡한 훈련 시나리오와 UAV와 유인 플랫폼의 연계 훈련을 통해 실전적인 UAV의 전술 실력을 키웠다고 외신은 보도했는데 그동안 조연이었던 무인 항공기가 군사훈련의 주체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각종 UAV가 전력의 일환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많이 있었지만 UAV가 주축인 훈련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스라엘군의 주장대로 세계 최초의 훈련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실전을 통해 쌓은 UAV 운용 노하우와 전술을 아낌없이 서방 선진국에 내주겠다는 것은 너무 통 큰 제안이며 이번에 참가한 나라들은 빠짐없이 이스라엘제 UAV를 구매하고 있는 나라들이어서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제 UAV의 홍보와 판매도 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스라엘제 UAV를 구입한 나라들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훈련을 이스라엘이 계속한다면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은 UAV를 주체로 한 훈련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군 관계자 역시 이스라엘군이 UAV의 세계적인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무인 항공의 전술과 훈련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2 채널이었습니다.